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오민정입니다. 자, 많은 수강분들께서 오늘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서 줌에 접속해 주셨는데요. 그럼 오늘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요, SDG 시대와 UN이라는 큰 주제와 SDG의 세계적 동향과 UN의 과제라는 소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이창원 박사님이십니다. 우리 이창원 박사님은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과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대외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시고요. 한국방송대학교에서 교양학부 교수님으로 재직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창원 교수님 자리 이동 후 바로 강의를 수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할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SDG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유엔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유엔이 어떤 역할을 해왔고 또 어떠한 과제들을 수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지속가능발전 협의회가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거의 유일하게 지역 차원에서 유엔과 협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유엔을 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미얀마라든지 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엔의 역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유엔이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완전하게 역할들을 다 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유엔이 갖고 있는 위상들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지금부터 그러면은 PPT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속 가능한 세계와 유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유엔에 대해서는 이제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1945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이죠. 193개국이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도 유엔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엔은 주로 평화와 안보,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인권과 자유와 같은 이 중요한 어떤 국제적인 주제들을 가지고서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기후변동,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인권, 군축, 테러, 인도주의 이런 문제와 함께 건강이라든지 글로벌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그리고 성평등, 거버넌스, 식량 생산 등에 관한 주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오른쪽 사진이 유엔 깃발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게 SDG 17개 목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저게 뭐냐면 유엔 헌장이라고 합니다. 유엔을 이해하시려면요. 유엔 헌장을 보시면 유엔이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구나, 앞으로 뭘 지향하는구나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유엔의 활동 지침은 여기 유엔 헌장에 들어가 있고요. 전문가 총 19장 111조로 이루어진 유엔의 기본 문서예요. 여기에는 국제관계의 어떤 규칙과 원칙을 해설해 놨고 또 회원 국가의 권리와 의무, 또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 지침, 유엔의 주요 기관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한번 인터넷 치시면은요. 유엔 헌장에 대한 국문 번역판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유엔이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어보려고 했었어요. 왜냐면은 유엔이 갖고 있는 지향점이 정말로 우리들의 지금 현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구나를 이 전문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시를 해놨는데 우리가 비대면이기 때문에 읽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유엔 헌장에서 정하는 유엔의 목적은 제1장 1조를 잘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저기 왼쪽에 있는 글씨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유엔의 목적이 이 안에 네 가지로 정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것, 또 국가 간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과 세계 평화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협력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있죠. 이번에 미얀마든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어떤 분쟁을 봐도 강대국의 이해관계들이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게 또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죠. 국가의 행동을 조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엔이 이런 그 국가 간 갈등과 긴장을 또 이해관계를 해소하는데 굉장히 중심적 존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은요, 유엔의 그 주요 기관들이 되어 있어요. 유엔 헌장에 보시면은 유엔의 주요 기관으로서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 그리고 이런 6개의 주요 기관을 갖고 있고요. 또 유엔 가족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그 유엔과 연결되어 있는, 연관되어 있는 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려 100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죠. 15개 전문 기관이 있고요. 수많은 계획과 기금, 각종 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경제사회 이사회를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다양한 그 위원회와 기관이 있고요. 전문 기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은 뭐 국제사법재판소라든지 등등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낯설지 않은 기구들이 다 유엔에 속해 있는 기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5개국이 상임 이사국으로 되어 있죠. 다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어떤 나라가 있죠?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있어요. 이게 상임 이사국이라고 하고요. 또 10개국의 비상임 이사국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긴장과 전쟁, 분쟁들을 조절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 한번 이 PPT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왕에 나눠드렸던 자료들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각각의 위원회와 또 기구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한번 이걸 보시죠. 제가 유엔 홈페이지를 갔더니 이게 첫 번째에 나와 있던 게 이 역할이었어요. 유엔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평화와 안보를 유지합니까? 라고 스스로 묻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유엔의 그 홈페이지는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문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어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아랍어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어 버전은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약간 번역해서 올려놓은 건데요. 유엔은 이제 전쟁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 외교를 강조해요. 인간의 고통과 갈등, 그걸 굉장히 심화시키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도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또 투여하는 것이 또 바로 이제 전쟁인데 이것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초기의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에요. 유엔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평화유지군 같은 것도 파견을 하죠. 지금 보시면 사진 제일 위에 보시면은 평화유지군으로 지금 해외에 파병되어 있는 이제 군인들의 모습인데요.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분쟁을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 국가의 원활한 정상적인 정치 과정을 촉진하는 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어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테러에 대한 대응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 축소에 대한 역할들도 하고 있죠. 핵무기 및 기타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것, 재래식 무기를 규제하는 것, 그래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유엔이 많은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인권보호 인도주의적 지원이에요.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100명의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쳤을 때
거의 20명은 비만으로 죽어가고 있고, 또 20명 가까이는 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100명의 먹을거리들이 나오죠. 한 160명 정도가 먹을거리들이 나오는데 이게 분배 과정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중에 또 농업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선생님한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인권도 책임져야 되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인도주의적인 지원도 하게 돼 있죠. 유엔의 이제 헌장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경제, 사회, 문화적인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력을 달성하는 역할들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난이 일어났을 때 누가 도와주죠? 유엔이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긴급 구호가 생겼을 때, 또 이를테면 기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역할들을 수행하는 게 누구다? 유엔이다라는 거죠. 유엔 아동기금이라든지 세계 식량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유엔 식량 농업기구 이런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엔 개발 계획이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유엔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속 가능 발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기후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2015년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두 가지가 합의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2030 의제라고 하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193개국의 전원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또 하나 우리 이산화탄소 많이 고민하죠. 지구 온난화 많이 고민하죠. 자,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파리 협정이 체결되는 해이기 때문에 2015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지속 가능 발전 17개 목표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쭉 나열했던 기구들이 다 SDG를 수행하는 기구들이에요.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다 쓸지 못했고요. 링크를 걸어놨어요. UN.org에 들어가시면 SDG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의 명칭들, 또 기구명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나오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고민일 거예요. 유엔은 뭐 먹고 활동하죠? 어떻게 운영되죠? 이런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유엔이 1년에 쓰는 예산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100조라고요? 뭐 너무 많고요. 3조가 좀 넘습니다. 근데 주로 이거는 뭐냐면 정규적인 어떤 이제 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엔이 1년에 쓰는 SDG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7천조 원입니다. 유럽연합의 1년 예산을 SDG로 쓰고 있어요. 가까운 나라인 일본이 1년에 SDG 추진본부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0조 원입니다. 1년에 60조 원을 SDG 비용으로 쓰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SDG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엔 활동 자금은 유엔 회원국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쭉 보시면 어떻게 예산이 쓰여지는가를 설명되어 있는데 유엔 본부와 또 각 사무소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용되는 일반 예산이 있고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 유지 활동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아쉽지만 이 근대유 뭐 근대와 전근대를 나눌 때 뭐 야만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여전히 야만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학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타 국가에 대한, 타 민족에 대한, 타 인종에 대한 혐오와 학살이 진행되는데요. 르완다 학살 아실 겁니다. 또 유고슬라비아에서 어떤 인종 청소 같은 거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재를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한 대응들을 하는데 쓰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기적으로 유엔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리노베이션 같은데 비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지금 이제 예산 분담률 납부 순이에요. 자, 미국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중국, 거의 선진국들이 이제 많은 돈을 내고 있죠. 한국도 위상이 높아졌어요. 11위입니다.
그만큼 유엔에서 역할들을 잘 수행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유엔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만들었어요. 그만큼 유엔에서의 역할들 그리고 이 SDG는 2030년까지 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15년 동안 더 유지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정교하고 탄탄한 이론이에요. 또 그 세계적인 약속이기도 하고요. 그걸 이제 유엔 사무총장을 했던 반기문 총장님께서 만들었다라는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엔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면서 빛과 그늘도 있어요. 강대국한테는 좀 약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말 결정적인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다. 한 방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유엔 그 아까 얘기했던 안전보장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들이 힘이 세요. 어디가 세죠? 미국하고 중국이 세죠. 미얀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많이 얽혀 있지만 중국이 좀 영향을 갖고 있고 또 이스라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또 배후에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어떻든 강대국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내부 고민과 혁신들이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작년이 유엔 창립 75주년이었어요. 이 75주년을 맞이했고 또 한편으로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 5주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번에 사무총장과 유엔 관련자들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선언들을 하게 되죠. 그 중에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의견들을 모았어요. 전 세계에 있는 100만 명에게 유엔이 어떤 조직이라고 생각하느냐, 유엔이 현재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으냐, 앞으로 유엔이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냐라는 의견들을 물어봤어요.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유엔은 약간 그런 어떤 소통의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100만 명이 대답한 것 중에서 의료 문제, 식수 문제, 위생,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들을 많이 우선과제로 제기했어요. 왜 그랬냐? 바로 팬데믹이었죠.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요구했던 게 불평등 해소였어요. 포용적인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코로나 국면 속에서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여기에 또 선진국이나 또 중진국으로 나아가는 사회에서는 기후위기와 자연 환경의 파괴에 대해서 유엔이 많이 대응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인권 보장, 분쟁 해결, 빈곤 종식, 부패 청산이 그 다음으로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글로벌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글로벌 협력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유엔 외에는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조금은 그 동시에 유엔도 혁신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게 필요하냐? 주로 서양 백인 중심, 선진국 중심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배타주의, 인종주의, 비포용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다자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성과 소녀의 권익을 중심에 두고 다양한 그룹 간의 소통과 신뢰를 높여야 된다.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래 세대인 청년들과 함께 일해야 된다. 청년들과 대화를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아까 이제 보시면은 이 내용들이 75주년을 맞이해서 함께할 과제로 제기된 게 지금 제 표로 정리된 겁니다. 자, 누구도 소외하지 않아야 된다. 자, 2030년까지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일정에 따른 실행과 결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지구를 수호하는 데 유엔이 앞장서셔야 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온실가스 삭감과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실현하기 위해서 유엔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앞서 얘기했던 유엔의 기본적인 목적이죠. 평화 촉진과 분쟁을 예방하는 문제, 또 국제법을 준수하는 거죠. 힘 있는 나라는 법을 안 지켜도 되고 힘 없는 나라만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주주의 인권의 존중을 촉진하고 민주주의 거버넌스와 법의 지배를 촉진하는 데 유엔이 앞장서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성평등에 대한 문제는 늘 강조됐던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것처럼 디지털 역할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한편으로 또 그런 게 있어요. 여기도 격차가 생기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디지털에 가까워질 수 있고, 없는 사람들은 핸드폰에 가까워질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죠. 또 지속 가능한 자금을 확보해서 어떻게 한다? 가난한 나라에 좀 더 많이 주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파트너십 강화하는 것, 위기 대응하는 것. 유엔 셋시는 저기 보시면 이번 사무총장들이 다 좋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뭐 우리 뭐 저기 반기문 총장님도 좋았지만 지금 현재 총장님께서도 개혁을 지지하고 있어요. 안보리 개혁에 논의들을 하고 있고 총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거죠. 이 총회를 왜 활성화시킬까요? 강대국에 놀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더 많은 나라가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 총회의 어떤 그 역할들과 권한들을 높이려고 하는 거고요. 경제사회 이사회를 강화한다는 것은 제3세계나 가난한 나라에 대한 지원들을 강화한다는 의미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기 있는 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지구상의 유엔만큼 정통성 있고 전 세계를 규합할 수 있는 힘과 규범적 영향력을 가진 국제기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실 없습니다. 유엔은 전쟁의 참화로부터 장래의 세대를 구하기 위해 창설되었습니다. 탈식민화 과정, 자유의 촉진, 지속가능 발전 규범을 형성하고 인류의 질병 근절과 건강보건 증진, 그리고 분쟁의 완화, 인도주의적인 지원, 교육 인권 보호에 힘써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